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우리 채널이라고 하는 거의 면적을 높이게 해준 거죠. 그래서 플래너만 놓쳐 있을 때 채널 면적이 갔을 때 가면글수 왜 줄어들어요? 소자가 줄어드니까 막질이 얇아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전자가 많이 갈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줄어드는 거죠. 저전력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EOT로 개념할 수가 있는 거죠. 면적이 더 넓어졌다. 전자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저항이 전압이 줄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가 바로 소자변화라고 하는 거를 예,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6시에 오늘의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3일차 우리 검경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시간 많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쭉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디퓨전 공정 여기서 어떤 거 있었냐? 특히 우리가 와넬링 기구로 했을 때 소위 소자 있었죠. 캐패시턴스랑 트랜지스터, 네,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그리고요, 어쨌든 이런 쪽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초기에 공정 설계지 문제들은 좀 아셔야겠지만 공정 기술 쪽 직무자분들이나 설비 쪽 분들께서는 뭐 처음에 알 필요 없는데 이후에 가면 결국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들은 반도체 쪽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또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지? 나 그리고 전체과인데 기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너무 부담 갖고 가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지스터 캐피스터를 만들어주는 쪽의 공정이 디퓨전 쪽 사람들입니다. 디퓨전이랑 임플란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EOT도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 하이케 메탈 게이트, 뭐도 있었죠? 유전율 있었죠? K값, 캐패시턴스 값 이런 것들도 같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쪽으로 가도록 하죠. 비온 임플란트, 네, 이거 소위 이온 주입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하지만 뭐다? 불순물이 아니라 뭐다? 이온의 공급체인 거죠. 일반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나왔던 전표죠. 기본적으로는 원래 예전에 B나 B를 갖고 있는 가스 물질들을 확산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진행했던 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다가 이게 이제 디퓨전 방식으로 했던 방식이죠. 근데 얘가 결국엔 어쨌든 얘가 뭐 한다? 이온 빔컨, B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온 빔컨으로 해가지고 얘를 직접 웨이퍼에다가 총을 쏘듯이 박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알고 있는 얘가 도질량이나 가속되는 속도 이런 걸 가지고 조절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농도나 다양한 깊이의 저기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디퓨전 방식하고 이온 플란트 방식을 구분할 필요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얘네가 써 있죠. 하이 템퍼레처나 하드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하이 템퍼레처 당연히 얘가 확산되려고 치면 에너지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300도 내외 정도의 확산 공정을 진행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저기 이온 임플란트의 이온 빔건을 연구실에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연구소에서 소재 만들 때는 여전히 주로 이쪽 방식을 쓰실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드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거 비교해 보자면 로우 템퍼레처에 포토 마스크만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 얘를 만들어주고 치면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 옥사이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PR 코팅한 다음에 애치하고 나서 요거를 파준 상태에서 요걸 진행했죠. 공정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얘는 뭐 왜 그렇죠? 여기는 150도 넘어가게 되면 PR이 타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뭐한다? PR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상온이기 때문에 로드 프로젝트 때문에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만 있고 바로 여기다가 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얘가 왜 있는 거죠? 얘가 스크린 옥사이드였던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냥 통과해 버리니까 그래서 채널링을 하니까 스크린 형태를 해줘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다 얘가 등방성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확산이 되니까. 등방성. 그러니까 얘가 소자를 미세한 걸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여기는 대신에 여기 뭐다 에너스트립하게 이방성으로 엣지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써 있죠. 얘네들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얘네
ATP의 농도가 독립적이지 않은데 얘는 독립적일 수 있죠. 왜 그런가? 얘는 얘의 속도나 도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독립적인 걸 나올 수 있고 대표적으로 배치 타입을 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싱글 타입이 맞는데 왜 배치 타입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를 어떤 공룡에서는 이렇게 관역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쭉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치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뭐였나요? ALD 공정할 때 세미 배치 기억나시죠? 네, 그거랑 유사하게 배치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온 임플란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입된 이온 농도의 조절이 가능하죠. 왜냐면 원리스는 어떻게 돼요? 가스를 넣는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조절은 좀 어려운 편이죠. 그다음에가 수평 분포 방향의 감소로 소형 크기 소재를 가능. 왜 이거죠? 등방성이 아니라 이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B나 P가 가스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죠? 이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정제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량 무섭기가 뭔지 제가 뒤쪽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얘네 힘에 따라서 중첩 이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얘네가 B나 P 넣어주게 되면 요게 넣어준 다음에 다시금 다른 형태의 소스를 넣기 좀 어렵죠. 왜냐면 얘가 강제력이 없잖아요.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중 중첩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됐죠. 도핑 농도도 균일하게 할 수 있죠. 저온 공정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의 마스크가 필요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스크린 옥사이드 같은 것들은 필요할 수 있다. 재현성도 가능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온만 된다면 어떤 거든 간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단점은 뭐냐? 깊은 주입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들 많이 해결됐어요. 이온 빔 건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많이 해결됐고 그다음에 열 확산이란 거에 비해서 얘가 이제 실제로 얘를 웨이퍼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게 튀기기도 하고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튀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채널링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덜하긴 하지만 결국에 뭐 쓰긴 씁니다. 네, 이거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요구해서 고도익 숫자를 요구한다. 이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공정 개발했을 때 연구소에서 제 동료가 이제 임플란트 엔지니어인데 그 친구가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냐? 봤더니 이온 빈 건을 고치려고 치면 미국에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국 법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얘네가 아직도 소위 얘기해서 국산화를 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오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온 빈관의 품질만 개선되게 되면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련층의 차징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플러스 이온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이것을 큐어링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하는 건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걸 뭘 찾아보러 본다면 이거를 트랜지스터 튜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이거는 트랜지스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에 소스하고 드레인이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 옥사이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얘네가 열어주는 모양 아니면 전하량의 쏠림 등등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뭔가의 성능을 막 달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트랜지스터 튜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활용될 때 이런 차징을 없애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있어서 소자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TR 튜닝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이건 다 뭐냐면 디퓨전이나 임플란트 엔지니어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임플란트 공정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 있다 보시면 실제로 장비를 봐야 됩니다. 얘 장비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쪽이죠, 이쪽에서 크게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스 챔버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이만큼을 우리가 빔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를 이만큼 우리가 프로세스 챔버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션에서 뭐냐 바로 얘네한테 이온 소스에다가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어스를 가한다든지 마그네틱을 가한다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뭐한다 바로 B 플러스 BH 플러스 등등을 막 만들어요. 막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온화를 시켜놓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펌핑을 통해서 여기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바로 분석기예요. 어떻게 분석하냐?
얘네의 전하량이 다 다르겠죠. 네, B2, BH 플러스 B2H 플러스 다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때는 우리가 얘만 원해. 그러면은 얘만 원하는 정도로 해서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기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하고 아닌 것들을 구분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엑셀레이션 시킨 다음에 이쪽을 쭉 증착 가서 웨이퍼에 박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온빔 빔라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 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펌프가 있고, 그다음에 얘네 입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직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소위 민 프리패스가 굉장히 길죠. 네, 그다음에 또 무엇이 죠 얘네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얘네 소위 얘기해서 모빌리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온도가 낮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했던 우리 펌프 중에서 뭐가 있죠? 여기 바로 드라이 펌프, 터보 펌프, 크루얼 펌프라고 하는 걸 쓰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드라이 펌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터보 펌프는 우리가 초고진공을 인가할 때 쓰는 거고, 크루얼 펌프는 보다 우리가 냉각해주는 가스, 저온일 때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웨이퍼는 당연히 뭐가 되죠? 상처라는 상처. 상처를 받았어. 그렇죠? 상처를 당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얘네들 큐어링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닐링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게 다 뭐한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RTP, RTA라고 하는 표면 어닐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좀 설명이 좀 더 돼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레이션 스텝에서 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얘네를 이런 것들로만 바꿔준다 그랬죠.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셀렉션 이 중에서 원하는 것들 그렇죠. 차징 같은 것들을 다 각도에게서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여기를 속도를 가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이런 형태 강도를 조절하고 이연비문을 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떤 스타일이 돼 있냐? 그래서 얘네가 공정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얘네가 딱 멈춰가지고 임플란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뭐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훅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채널링인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스캐터링입니다. 네,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때 얘네가 갖고 있는 얘네 속도에 따라서 멈출 수도 있고요.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예, 그때 멈추는 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의 경로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리콘에 얼마큼 애가 투과되는 정도, 투과되는 비율 정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B하고 P 쪽 좀 가벼운 애들이 좀 더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원재량이 가벼우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베리어를 넣는다. 바로 스크린 해주는 거 스크린.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게 뭐죠? 스크린 옥사이드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를 막지를 추가해 준 다음에 걔네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실제 임플란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에 목 얘네 막지를 통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스크린 옵사이드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얘네가 채널링이라고 하는 거 이펙트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베리어 스크린들이 있다. 채널링 이펙트를 줄인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얘네가 임플란트 진행할 때 약간의 틸트를 해서 각도를 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채널링인데 각도를 조금 틀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어떤 형태의 공유결합과 만나겠죠. 아니, 그 저기 실리콘 원전. 그러면서 얘가 튀겨지면서 이렇게 콜리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딱 임플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쉐도잉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틸트를 준다고 하거든요. 각도를 튼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냐? 바로 요쪽. 그러니까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한다? 바로 이쪽으로 해서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플란트가 안 될 수가 있죠. 저 PR 때문에 걸리니까 그림자 같이 되겠죠. 근데 거기 어떻게 한다? 어닐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해가지고 채널링 현상 같은 거를 좀 없애주는 경우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무겁고 가벼운 이온 때문에 헤비 이온과 라이트 이온이 있을 것이고요. 어닐링 효과도 퍼니스 어닐링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또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원하지 않게 채널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주로 어닐링 어떻게 한다? 이렇게 RTP 정도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닐링 해주게 되면 이렇게 결합이 깨진 다음에 다시 큐어링 해줘가지고 결합이 연결돼가지고 여기 결합을 통해서 이제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 이온 임플란트에는 결국에 어닐링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보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퍼니스 어닐링이고요. 이게 RTP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퍼니스 원힐링 원한다. 배치 타입을 진행하는 거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 시간이 걸리고 이게 더 있겠죠. 힛 버짓이 이렇게 있다 있었고 여기는 뭐다 표면만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힛 버짓이 있다. 이힛 버짓 때문에 디퓨전 현상이 일어나기 심하기 때문에 이 비등방성, 등방성으로 소자의 임플란트가 늘어나서 이쪽의 원인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시면 레피드 서멀 어닐링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런 제논 램프든 뭐 할로겐 램프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 웨이퍼에 직접 열을 통하는 것이고 여기 써 있죠. 측정된 온도가 이 정도. 근데 얘가 웨이퍼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근데 퍼니스 장비는 뭐죠? 전체적으로 대류현생에서 전체 퍼니스 내부 온도가 다 올라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얘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온도로 급히 신속하게 온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RTP 장비. 여기 있는 게 위에가 돌아가는 게 버퍼로 보시죠. 이게 벌집 모양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램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면 벌집이 켜지죠. 네, 이 거의 뭐 장비가 이 성능이 좋아서 독점하기 때문에 이 영상도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겨우겨우 찾는 게 8년 전에 정도 거밖에 없습니다. 초기 거. RTP 센츄라라고 하는 장비가 어플라이드 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퍼니스하고 RTA, RTP를 비교하자면 기존의 어닐링보다 배치 타입 장비다. 그래서 크게 웨이퍼를 넣는다. 뭐 이겠고 여기는 싱글 타입 장비를 한 장 넣었죠. 근데 램프가 달려있는 거. 여기는 히터가 달려있는 거. 사이드월이 되게 뜨겁죠.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같은 경우는 차갑죠. 여기는 빛이 웨이퍼만 들어오니까 있습니다. 흰 레이트는 여기는 전체를 올리기 때문에 늦죠. 여기는 급히 올라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템퍼레처 모니터링은 당연히 퍼네스 전체에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웨이퍼에서 직접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힛 버짓은 얘가 좀 높죠. 이 정도가 다 힛 버짓이니까 여기는 낮죠. 생산성은 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뭐 많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RTA, RTP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주요 파티클, 온도가 높을수록 파티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이고 로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어닝이 있고 그 임플란트가 어떻게 활용되냐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임플란트 장비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이 에너지, 미디엄 커런트, 하이 커런트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여기 PL과 DL처럼 아랫부분 있죠. 넓은 데를 많이 한다. 거기가 우리가 하이 에너지 장비입니다. 여기는 굳이 미세 공정이 필요 없고 많은 곳을 하면 되겠죠. 뭐 우스갯소리 여기에 보통 한 35억 한다더라고요. 네, 이 정도 하고 얘가 한 55억, 얘가 80억 정도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미디엄 커런트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소스하고 드레인 이런 거 있죠. 여기 소스 드레인 이렇게 있죠.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게 우리가 미디엄 커런트 많이 쓰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 커런트는 뭐냐면 여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 소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자 보시면 이렇게 돼서 S 소스 드레인 있고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가 채널로 잘 가면 참 행복한데 얘네가 꼭 그러지는 않아요. 전자들도 막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바로 여기 이쪽에다 좀 더 진한 커런트를 걸어서 하이 커런트로 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특수하게 임플란트 하나 걸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뭐 할로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뭐 있어요. 할로. 네, 뭐냐?
소스 드레인의 성질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분에다가 이 근처에다가 더 높은 농도의 임플란트, 농도가 높으려고 치면 당연히 커런트가 높아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자의 성질을 좋게 해주는 이런 쪽에 임플란트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하이 커런트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국산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온비건 자체는 활용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 저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스 드레인에 되어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쪽은 다 보이세요? 하이 에너지 장비, 여기가 미디엄 커런트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분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SO에 들어보지 않았어요? 인슐레이터 온 실리콘 웨이퍼. 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게 게이트가 있고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냐면 인슐레이터, 옥사이드를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다? 얘네가 쳐지지 않고 바로 채널 연결돼요. 요거랑 같은 효과가 바로 요겁니다. 지금. 네, 하이커런트 장비 쪽이랑 여기 SOI라고 하는 인슐레이터 온 실리콘 웨이퍼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잘 쓰진 않아요. 그 업계에서는. 근데 뭐 쓰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귀찮잖아요. 이게 어떤 또 형질을 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거 필요하다 싶으면 요쪽에 임플란테이션 좀 더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써 있죠. 이 임플란트 종류가 많이 있는데 특히 써 있죠. 소스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렇게 여기 정도로 이게 여기 이름은 이 업계에서 쓰고 있는 장비 이름이랑 조금 이 단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소스 드레인 쪽에는 얘네보다는 좀 더 진한 인프는 해야겠죠. 웰이 하이 에너지인 것이죠. 하이 에너지 쪽인 것이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필요한 형태로서 주어진 게 있는데 요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하이 에너지로 넓게 하는 것이랑 요쪽에 소스 드레인 쪽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메인이고 하이 커런스 장비는 여기에서 좀 더 특성을 좋게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다. 라고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에서 우리 같이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특히 D램 쪽에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좀 더 정리해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8대 공정을 배웠죠. 말씀드렸고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가서 이거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쌓아 올라간다. 바로 뒷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복잡한지만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용어 나오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한 40개 레이어, 그렇죠? 레이어를 하고 900개 조건 정도 하더라. 네, 그래서 레이어로 반복하는데 한 레이어는 말씀드린 증착, 누각, 식각, 증착, 연마의 쭉 반복이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다? 레이어 간의 얼라인이죠. 얼라인 우리가 했던 오버레이죠. 네, 오버레이를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잡을 때 우리가 먼저 마스크하고 아래에 있는 웨이퍼의 얼라인 키랑 맞춰가지고 잡아주는 거 이제 우리가 얼라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거 페올과 메올과 배올 여기 나눴던 거는 우리가 페올과 그러니까 제가 나눴던 거죠. 여기까지가 다 페올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지금 디램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저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페올은 우리가 소자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몰 있어 몰. 미들 오브 레이어는 이게 백엔드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페올이 이거는 실제 패키징 거라고 그랬죠. 이건 그때 업계마다 조금 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D램 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정 설계 직무죠. 소위 TD죠. TD, PA, YE 이쪽은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누기도 해요. 네, 레이어 담당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정 설계 직무자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맞는 거예요. 레이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 누구다? 여기가 맨 처음부터 프린스턴까지입니다. 여기가 임플란트 스텝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 숫자 보이 숫자 이 숫자 보이시죠? 지금은 좀 달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초기 개발했을 때 그때 이제 기억으로 대략 써놓은 건데
5.0이라고 하는 액티브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 뭐가 있어요? 4.0도 있을 거고, 3.0도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거 뭐냐면, 아래 보시면 이거 있죠. 웰 있죠, 웰. 디웰, 넓은 거 있죠. 하이 에너지로 써주는 임플란트들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놔야겠죠. 그러면 얘가 임플란트 할 때 뭐 한다 그랬죠? 특별히 하는 게 없으면, 웨이퍼가 있으면, PR을 깔고 임플란트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엣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웨이퍼를 보자면, 웨이퍼는 계속 그냥 동일해요. 웨이퍼는 동일한데 엣지는 안 되는 형태. 근데 임플란트의 기본 있죠. 웰 임플란트, 넓은 것들. 요거는 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처음에 어떻게 한다? 액티브랑 게이트를 만든다. 바로 여기를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만들고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께 보셔야 이후에라도 좀 이해가 쉬운 편이고 좀 더 이제 부러더로 말씀드리면 미드리보다 캐패시턴스라고 캐패시터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미드리다. 그래서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 다른 말은 OCS라고도 불러요. 그냥 이렇게 부를 때. 그다음에 뭐 한다? 백엔드라고 하는 게 메탈 레이어들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1번, 2번, 3번입니다.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다음에가 얘네들 이름을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쭉 돼 있는 거.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배선이나 소자에 대해서 소위 전기를 흐르내는 쪽이에요. 여기는 절연막이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구분은 제가 뒤쪽에 좀 말씀드리고 요거부터 다음 페이지부터 해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를 보는 거 여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볼게요. 처음에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는데 여기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 바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액티브죠. 액티브 이렇게 돼 있어요. 액티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액티브 있으면 실리콘 덩어리가 있고 여기가 옥사이드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가 STI가 옆으로 있는 거죠. 액티브 언덕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건 틸트라고 해서 위로 본 거예요. 위로 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만한 형태의 액티브가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어요. 되게 길게 있는 거죠. 얘 위로 뭐가 지나가요? 지금 이게 바로 뭐야? 이거 나올 바로 이거 나와라. 이게 게이트라고 하는 워드 라인이 쭉 지나가는. 됐죠? 보이시죠? 근데 얘네가 왜 액티브 이렇게 두 개씩 올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디램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소자의 신호 검증을 위해서 얘네 두 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여기가 뭐 센스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좀 페리 쪽에 뭔가 정리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두 줄로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게이트가 있고 그럼 여기에 소스가 있고 여기에 드레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워드라인.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쓰죠? 이제 비트라인이 있어요. 켜지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볼게요. 이게 뭐냐면 비트라인이 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뒤가 비트라인이에요. 이렇게 빈라인이 있고 요거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셀프 얼라인 컨택이라고 해요. 이렇게 볼게요. 자, 게이트가 뭐예요? 지금 여기 워드라인 만들어줬죠. 저희가 액티브 언더백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워드라인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셀프 온라인 컨택을 통해서 여기 위를 딱딱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가 뭐랑 이어져요? 바로 여기 나오는 빈라인이랑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빈라인이 이렇게 있고 빈라인이 얘가 신호를 받고 여기 있는 게이트가 끝에서 신호를 받아요. 말하자면 이거 있죠 우리가 한 블락은 뭐였어요? 워드라인 있고 빈라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신호 켜주는 게 뭐였어요? 여기서 메탈 라인에서 신호 떨어질 때 여기 마찬가지로 빈라인 신호 떨어질 때 그러면 빈라인에서 줄이 켜지거나 워드라인 줄이 켜지면 이 줄들이 바로 켜지는 거죠. 그래서 워드라인, 빈라인, 이게 바로 주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빈라인. 그래서 빈라인 떨어지게 되면 얘가 요로 해가지고 바로 전원이 인가되게 되면 여기에 소스를 건드리는 거죠. 소스에 힘이 들어가고 게이트가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뭐가 있어? 봐, 드레인이 있는 곳이 생기고 여기가 이제 여기 뭐 여기 DC는 약간 좀 약간 번외를 좀 남겨두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기 DC는 뭐냐면요. 여기 같은 뭔가 소자를 켜주는 전체적인 전원인데 남겨두고 요걸 뭐냐면 이거를 베리드 컨택이라고 그래서 이걸 BC라고 합니다. 네. BC는 뭐라고 그러냐 되냐? 바로 여기 위에가 얘가 뭐예요? 여기 위에가 바로 캐패시턴스 OCS. 자,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 보시면 어렵습니다. 볼게요. 자, 이제 다 한번 그랬습니다. 이제 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처음에 우리가 액티브를 만듭니다. 액티브. 액티브 만들었죠? 액티브 만들었어요. 이게 STI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 STI 돼 있죠? 액티브 옆에는 STI. 지금 여기서 디일렉트릭이라는 절연막은 안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가 있고 STA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죠. 양옆에도 이렇게 보이게. 그다음에가 뭐예요? 게이트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여기 게이트라고 하는 스텝이 소자를 만들었다. 혹은 워드라인을 쭉 만들었어요. 그렇죠?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ILD1이라고. 그러면 트랜지스터랑 소화기에 여기 더 있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ILD1. 네, 인터레이어 디렉트리 첫 번째 라인에서 게이트 구분해 주는 거. 이게 ILD1 있죠. 그다음에 여기 위로 보다 셀프 얼라인 컨택을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여기 색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이거를 만들어 보면은 얘가 ILD2라고 해서 이렇게 얘가 컨택 사이에 디엘렉트릭이잖아요. 예, 요거 디엘렉트릭. 그렇죠. 그러니까 메탈 옆에는 당연히 저렴하게 있어야 되죠. 그 이름들이 이제 ILD 1, 2, 3로 올라가는 겁니다. 레이어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가 얘 위로 바로 비트 라인이 떨어지죠. 네, 바로 위 여기 이쪽 이렇게. 그래서 빈 라인이 떨어져. 그랬을 때 ILD3. 저를 말씀드렸죠. 우리 소자가 막 좁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빈 라인이 예전에는 뭐였다? 뭐 알루미늄이었다가 텅스텐이었다가 지금보다 구리 단다. 그러니까 IL3가 뭐예요? 얘가 로우 K냐 지금 뭐였어요? 지금 이제 에어 갭이냐 나오는 거죠. 이걸 막 연결되죠. 조금씩 그죠? 됐다 이렇게 됐어요.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 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재 들어왔어. 그럼 소스 드라이드로 해가지고 연결되고 이쪽 소자는 보자 여기가 보다 BC다 BC. 네, BC 베리드 컨택에서 요거는 예전에는 BC는 폴리로 많이 하다가 지금 텅스탄 쪽으로 많이 써요. 일단 당연히 얘도 옆에도 뭐가 있었겠죠. 뭐 ILD가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보다 OCS가 뭐냐 이 위쪽으로 소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로 OCS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가 페어럴, 여기까지가 메올, 그다음부터가 백엔드인 거죠. 페어럴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연결되는 부위 볼게요. 보면은 얘네의 모든 전원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죠. 다시 이쪽 내 가볼게요. 네, 여기 가볼게요. 그럼 여기 잘 봅시다. 잘 보면은 얘네라고 하는 거, 요 전원이 밖에서 들어와요. 요거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메탈 라인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렇죠? 신호가 들어오고 얘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가 이거를 잠깐만. 이거 하나 그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고 거꾸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되실 것 같고 요 그림이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잡으세요. 여기 이만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써 있죠. 게이트 보이죠? 여기 이게 워드라인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다음에 여기 이게 소스가 있고 소스 하나만 있고 드레인하고 드레인이 돼 있죠. 그래서 소스는 같이 쓰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줘요. 옆으로. 이게 뭐예요? 얘가 셀프 얼라인 컨택이죠.
여기는 지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을 건데 이게 뭐 이게 왜 녹색입니까? 여기 비트 라인이랑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가 이쪽으로 그래서 요 빈 라인에서 이쪽으로 전원이 인가되고 게이트가 켜지게 되면 켜지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흐른다. 전자 흘러요. 흘러가지고 이 드레인은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색 해서 BC라고 하는 걸 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캐피시터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기본 하더라도 아 동작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모스펫이 있네 정답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기본적으로 동작 같은 게 필요하다 싶으면 아 얘네가 가장 간단히는 트랜지스터가 있을 때 여기 캐피시터라고 있다 그랬는데 뭐 쉽게 보자면 여기가 뭐예요? 이게 워드라인이죠. 여기 켜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로 소스가 들어오는 게 여기가 솔폴라인 컨택이 있고 여기 빈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분들은 회로 설계도랑 연결될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다. 이쪽으로 흔들게 되면 여기 셀프는 컨텐츠 나서 BC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OCS라고 하는 캐피스터로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한 번 더 그리고 좀 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거나 어려우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바로 액티브라고 하는 단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냐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네. 여기 좀 보면 이제 볼게요. 연결이 어떻게 되냐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라고 하는 게 액티브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메탈이 떨어지나요?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그래서 여기 메탈 라인이 떨어져서 여기가 메탈 라인의 하나에 여기 보시죠. 여기 이게 빈 라인이죠. 이게 떨어지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MC라고 이렇게 해요. MC가 있게 되면은 이 빈 라인 켜진 거죠. 이 빈 라인 켜진 거예요. 해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주소에 맞게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빈라인 여기 빈라인 켜진 거죠. 여기 네, 빈라인이랑 세게 연결해줘. 여기. 네, 빈라인과 세게 연결해줘. 그렇죠? 그 다음에 세게 연결되고 색하고 색이랑 액티브랑 연결되죠. 여기. 여기가 뭐예요? 이쪽에 소스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게이트라고 하는 쪽이 뒤쪽에 연결돼가지고 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액티브에서 옆으로 전자가 옮겨지죠. 그럼 여기서 액티브에서 BC를 타고 OCS를 연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것보다 이렇게 페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배울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니 배울이 아니라 이게 매울이죠. 그다음에 배울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배울에서 백엔드 메탈 라인이 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메탈을 부르고 이 가운데를 비아로 부르는데 여기 컨택이 있는 거예요. 컨택이 여기가 지금 메탈로 이거 이게 비아다 것이고 있을 때 얘네를 뭐라고 한다? IMD 이거 뭐였죠? 인 메탈과 메탈 사이에 IMD 메탈과 사이에 IMD2 그래서 I 민터 메탈 디엘렉트릭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 케이블 지금 많이 쓴다 했죠 지금요. 아래쪽 이건 뭐 주로 뭐 쓴다 여기는 대부분 ALD 옥사이드를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뭐라고 했죠? SOG 쪽을 쓴다 얘기했었죠. 아 게이트는 ALD 쓰고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흐름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림상에서 워드라인이 뭐냐면 바로 게이트가 워드라인이에요. 네,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요게 여러분 게이트가 워드라인이자 트랜지스터이자 네, 빈라인과 색사의 작은 밑에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죠. 네, 여기 요거 이게 요거. 요건 뭐냐면 얘가 색이죠. 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가 빈라인이라고 하는 걸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는 여기가 이게 소자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게 되면은 이게 액티브가 있으면 뭐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 색이 이렇게 있고 뒤쪽으로 해서 빛나 있는 거고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BC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뒤에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가 앞으로 빛라인이 뒤에가 있고 이게 BC거든요. 이렇게 되기 표현하기 위해서 색하고 빛라인은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연결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켜지면 캐패시터 불 들어오는 게 동작이다.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금 굉장히 뭐 줄어들고 좁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죠. 혹시라도 뭐 말 들어보신 분 중에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냐 요거를 쭉 보게 되면 얘를 뭐라면 얘를 8F 스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이게 8F 스퀘어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소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6F 스퀘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걸 줄여놓는 거예요. 네, 4F 스퀘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F 스퀘어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런 것들도 그 소자에 갖고 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뭐 8F 스퀘어, 6F 스퀘어, 4F 스퀘어 정도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참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네,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배선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나 그죠? 반도체 혹은 소자나 혹은 여기에 배선이나 전 같은 메탈이나 이거 옆에 뭐가 있다? 바로 디엘렉트릭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의 구분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께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나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보시면 만드는 방식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STI를 한다. 한번 볼게요. 예, 한번 우리 쭉 따라가 볼게요. 보시면 이게 실리콘 웨이퍼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패드 옥사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얘가 마스크 나이트라이드라고 딱 덮어요. 네, 이게 있죠. 이게 보통 뭐 75, 140 정도 했는데 그다음에 뭐한다? PR 코팅을 진행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뚫어볼게요. 여기가 이거 PR이 남아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NL을 H했어요. H하게 되면 이거 푹 뚫리죠. 푹 얘가 뚫려요. 네, 뚫리게 되면 얘가 바로 뚫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됐죠. 이렇게 얘네가 마스크.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얘네가 여기 PR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스트립 해주게 된 다음에 H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줬냐? 필요에 의해서 사이드월 옥시데이션이라는 걸 해줬어요. 저희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사이드 옥시데이션 같은 걸 왜 해주냐면요. 얘네를 채워준 다음에 채울 때 여기 실리콘 웨이퍼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절연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두꺼운 옥사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네,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이 있으니까 여기를 딱 막아줘야 되잖아요.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기 철벽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에스테에게 필 이렇게 해준 다음에 CMP 딱 해주죠. 그러면 얘가 딱 단체 끊어지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CMP가 나이트라이드 EPD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를 녹여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죠. 실리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왜냐면 나이트레일 스트립 해주게 되면 여기 나이트레일 날아가고 여기는 조금만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액티브 STI 만들어져요.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 바로 이게 프로세스 플랜이라고 PRP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가 하나의 레이를 만들어준 거죠. 네,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기억했던 써놓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쭉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이퍼인 상태에서 패드 옥사이드 하기 전에 프리클린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웨이퍼 위에는 뭐가 있죠? 웨이퍼 위에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자랄 수 있겠죠.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한다? 이 다이루트 HF 1000대 1 HF 있었죠? 이걸 해줍니다. 1000대 1 DHF 웨이 공정. 그다음에 패드 옥사이드를 살짝 덮어줍니다. 패드 나이트라이드를 쭉 덮어줍니다. 똑같죠? 이거 요거면 되고 요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얘네를 지금은 하려고 하면 얘네가 8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ACL, SiON, PR 쭉 덮여야겠죠. 그쵸? 이게 ACL, SiON, PR 코팅 쭉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와, 갑자기 어등하죠? 이렇게 이런 거쭉 레시피를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겨우 40나노 정도 돼요. 그게 옛날 거죠, 이제. 네. 되게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필요 없다 보면 얘는 다 삭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얘네를 보이는 거, 얘가 뭐냐면요. 이만큼 뭐냐면 지금 얘 더블 패턴인 테크놀로지 쪽을 쓴 거예요. 네, 네,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예, 얘놓고 여기가 여기 포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옆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뭐세요? 스페이스 옥사이드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엣지를 했어. 엣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얘가 또 이렇게 돼서 옆에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옥사이드 있고 옥사이드 있고 여기 날려버리고 이걸 엣지를 쭉 하는 거겠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얇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얇아졌을 때 엣지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됐죠. 네, 여기가 지금 패드 옥사이드, 이게 패드 나이트라이드. 그래서 여기를 토즈로 코팅한 다음에 어닐링 해주고 난 다음에 CMP를 해주게 되면 그쵸? 해준 다음에 여기 나왔죠. CMP 해주면 여기 나왔고 마지막으로 스트립 해주게 되면 얘가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여러분 대표적인 PRP고 대표적으로 이걸 1년에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렇죠. 그때그때 디바이스마다의 변경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 옆에는 뭐냐 그때 들어가는 물질들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작성해 놨고 그때 공정들이 웹 공정이다, 디퓨전이다, CVD다 요거 쭉 되죠. 요거 그래서 여기 활동 공정이 있고 이 레이어 이게 뭐 그때 저거 했을 때 5.3 액티브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레이어 담당자가 누구 있어요? 공정 설계 직무자라는 거죠. 네, 내가 장비 엔지니어다. 그럼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맞는 장비, 뭐 텔 장비, 뭐이 장비 이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같은 걸 알고 있는 거다. 이런 형태로 돼서 숫자가 쌓아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반도체의 공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레이어 담당이 있고 거기 공정 담당이 있고 장비 담당이 있다. 이런 형태로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게 되면 어떤 것부터 있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는요, CBD 말부터 있어요. CBD, 메탈부터 있다. 메탈, 그렇죠? 그다음에 예, 클리닝, CMP, 디퓨전, 임플란트까지 5개 공정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테그레이션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것들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정과 그 흐름 같은 것들은 최대한 좀 아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일단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8시간 정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좀 여기 전공을 정리하고 백엔드 쪽이랑 후공정 쪽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오후 쪽에는 뭐한 서너 시간 정도 취업 관련된 어쨌든 여러분들 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거니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관심 많고 그때는 게다가 또 여러분 뭐 기술적인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질문, 본인을 위한 질문이든 간에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뭐 저녁에도 뭐 저기 제가 오픈 채팅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답할 거니까요. 해주시고, 일단 오늘 또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일까지 4일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도움되는 것들 찾고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